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목표별 우리가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질을 좀 높이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과제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또 권리 존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내실화하겠다라는 그 주요 과제를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세부 우리가 전략 추진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는 어린이집 보육을 우리가 최적의 환경을 좀 조성하겠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영유아 우리가 얘기하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우리가 줄어들면 상호작용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우리가 1대 3보다는 1대 2로 그쵸. 1대 우리가 15보다는 1대 12로 이렇게 해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워 놨는데 구체적으로 교사 대 아동은 몇 명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이 개선이 되면 질적인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1대 3 영세들은 만 영세들은 우리가 1대 3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정말 절대적인 손이 필요한 이 아이들 선생님 손이 두 개예요. 근데 아이들은 세 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넘어지거나 그럴 때 그 아이 보느냐고 또 두 명은 또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줄어드는 게 사실은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보육 전반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또 운영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우선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또 어린이집의 공간 구성을 또 개선을 하고 또 재구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영유아 중심의 또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 또 보육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간 개선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27년도까지고요. 또 어린이집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운영에 우리가 스마트 기술 우리가 여러분들 AI 도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좀 더 경감을 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것도 2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 이루어질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또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조금 더 간소하고 또 어린이집이 오래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노후 환경을 조금 더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정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또는 개보수 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교사 대 아동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제3차 때도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제4차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어린이집 평가제. 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또 이 과정적인 어떤 질 중심으로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좀 개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또는 우리 학부모 모니터링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랑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설치율이라든가 운영 기준 그래서 평가에서 우리가 좀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도 좀 더 간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상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실내외 공간의 어떤 청결성이라든가 또 극관식에 관련된 거, 또 실내외 우리 공간에 관련된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우리가 평가 지표와 지금까지 있는 우리 평가 지표가 지도 점검이라든가 부모 우리가 얘기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라든가 또 원화 부모에 의한 자체평가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범으로 우리가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에까지 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이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해봤습니다. 전국에 100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자체평가를 이미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참여를 하고 원장님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를 하는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하고요. 24년도에. 그리고 자체평가 방식은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질 관리를 강화를 하겠다. 우리가 얘기하는 관 중심의 이 평가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현장 중심의 어떤 이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린이집 평가를 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보육과정 중심의 평가를 좀 지원하고 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좀 강화해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평가에 관련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을 좀 더 고도화해서 어린이집 평가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또 부모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런 것들을 공시할 수 있도록 24년도부터 추진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 개편이 어떻게 추진될 거냐면요. 지금 우리 평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주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4차에서는 원화 부모,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원화 부모, 그 다음에 원장님, 교사가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평가 방법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영역, 2영역, 3영역, 상영역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N평정이냐 Y평정이냐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컨설팅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어린이집에서 상시 우리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평가 지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그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정 중심적으로 평가 지표를 수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보육 과정과 상호작용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가 결과도 우리가 A, B, C, D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우리가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술형의 평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어린이집에 6개월 전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관찰자가 현장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그 평가를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 통보를 A, B, C, D 등급으로 우리가 평가에 관련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하면 먼저 기본 사항을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통보가 되고 이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체 평가라는 거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과 원화 부모가 참여를 해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에서 컨설팅을 병행을 하는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종합평가가 나오게 되고 우리 결과는 이 서술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A, B, C, D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평가가 평가제가 개편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질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그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폐소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과정을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결핵
그다음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그다음에 등하원 안전 교육, 그다음에 응급처치, 우리가 이런 CPR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렇게 해서 안전 교육 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내에서 있는 성행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이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도 우리 보육교직원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안전 그런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용 결핵 교육 연계, 그다음에 식자재 안심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원 진흥원 해바라기 센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이런 모든 기관과 협업을 해서 우리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등하원, 우리 이 어린이집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은 반드시 또 통합버스 우리가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그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그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가 건강한 그 성장 발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동 발달 측면상 집중화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 내에 있는 우리가 성행동 문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고를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의 건강안전 지원 기반을 우리가 강화하는 영유아의 건강안전 발달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의 우리 계획으로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린이집 내에 아동 인권 존중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육교직원의 아동 권리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 평가도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린이집의 CCTV 정기 실태를 조사를 해서 또 영상 정보 훼손이 만약에 되어질 경우에는 어떤 처벌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고의적으로 만약에 영상 정보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육교직원의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것들을 이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어떤 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장애 대상 보육 서비스 인프라라든가 또 교사 역량을 강화를 해서 우리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아 반의 어떤 보조교사도 좀 지원을 좀 해주고요. 또 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영유아 특히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돌봄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 체계를 개편을 해서 대면 교육이라든가 실습을 통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사를 우리가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놀이 중심의 보육 과정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내실화하겠다. 우리가 성호세는 누리과정이, 그 다음에 0세부터 전체 우리가 5세까지는 제4차 어린이 표준보육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내실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체계를 마련을 하고,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과정에 관련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3, 5세에
우리가 유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누리 연수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을 교사가 의무화할 수 있도록 꼭 받아야 될 수 있도록 24년도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우리 만 5세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은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우리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영유아가 행복한 그런 보육 환경이 어린이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열린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전문가라든가 어린이집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 급식, 위생 이런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협동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위탁 사업을 사회적 협동조합 설치라든가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얘기 들었죠. 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치라든가 이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세부 전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우리가 내실화 하기 위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맞춰서 장애 영유아 보육과정 운영 매뉴얼을 우리가 개편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원활한 초등학교 진학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취학 유예아들,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유예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거나 또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보육기관 간의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취학 직전의 연령 대상의 특별활동을 내실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활동은 지자체마다 그다음에 영아냐 유아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도지사가 우리가 영유아 연령이라든가 수요를 고려해서 특별활동비 상한을 좀 차등화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활동은 지금 지자체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특별활동 수의 차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별활동이 있다라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를 좀 더 개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뭐 유아들은 또 더더욱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내실화하겠다. 내실화해서 수요에 따라서, 네,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관련된 세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전략이었던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주요 과제에 대해서 또 세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역량 강화에 관련된 그런 세부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